여행 떠나기는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부분이 인트로고 출연부터 마지막 이제 산길에서 자주 만나는 곤충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 이것은 이제 반날개 여치라고도 하고 갈색날개 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곤충을 이제 입문하고 연구를 한 분들은 저 반날개 여치 또는 이제 그 갈색날개 여치 같은 경우는 그 옛날 한때 그 볼레로라는 이제 저 여성분들이 그 가슴까지만 이렇게 덮는 그 볼레로라는 옷이 있었어요. 마치 그거 입는 것처럼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불완전 변태 또는 불완전 탈바꿈이라고 하니까 이 애들의 모습이 이제 마치 날개가 덜 자란 것 같은 이제 약충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자란 거예요. 다 자랐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걸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을 읽고 있는 이제 그림인데 어쨌든 여기다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자, 곤충은 여기서 다른 이렇게 애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해하면 돼요. 여기 보면 빨간 게 곤충이 출현한 게, 그러니까 곤충의 조상이 출현한 게 3억 5천만 년 전. 그 다음에 또 고생대 패는게 2억 5천만 년 전. 그리고 또 중생대 쥐라기에 1억 5천만 년 전. 외우기 쉽죠? 이제 3억 5천만, 2억 5천만, 1억 5천만. 지구 탄생이 46억 년 전인데, 그리고 생명이 이제 막 태동할 때가 한 35년 전, 5억 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46억 년 전, 35억 년 전,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간 또는 연도 계산을 해보면은 몇만 년, 이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3억 5천, 2억 5천, 1억 5천으로 끊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2억 5,482만 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그건 맞지도 않고 이제 화석을 통해서 그런 옛날 생물 생태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화석이 그렇게 풍부하게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는 2억 5천만 년 왜 곤충이 이제 번성하는 과정이 있느냐면 최초 출현은 이제 톡톡이 강이라고 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톡톡이 목으로 곤충 목으로 넣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곤충은 씹을 때 이렇게 씹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톡톡이가 이렇게 씹지 않고 이렇게 씹는 거예요. 소나 돼지 말 우리처럼. 그래서 이제 그 곤충 강에 넣지 않고 같은 강라인의 톡톡이 강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곤충과 유사하기 때문에 곤충의 조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억 5천만 년은 왜 중요하냐면 곤충은 식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식물이 없으면 곤충은 대부분 먹이가 식물인데 사마귀나 무슨 다른 딱쟁벌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을 해요.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곤충들은 식물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기 때문에 식물이 번성해야지 곤충이 나타나겠죠. 먹이가 없으면 못 나타나니까. 이제 이따가 3시간 하고 4시간째는 당연히 야외에서 저하고 같이 이제 채집을 해서 이렇게 같이 관찰하고 그럴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이제 소나무나 은행, 소철 같은 경우가 거시식물이에요. 그 애들이 처음에 나타나면서 곤충이 나타났죠. 먹어야 되니까. 소나무 하늘소 그러면 소나무를 먹기 때문에 이제 소나무 하늘소 같은 거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전은 뭐냐면 이게 소시식물이 나타나서 번성한 시기예요. 소시식물은 뭐예요? 지금 이제 씨방이 밑씨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밑씨가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속 밑씨 식물이겠죠. 그래서 속시식물. 겉시식물은 밑씨가 씨방이 없어서 겉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겉시식물인데 속시식물은 주로 이제 꽃이 화려하면서
그 암술과 수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곤충들이 먹을 수 있는 잎들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제 맛이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니까, 식물들이 나타나니까 역시 이제 곤충들이 번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 이제 곤충이 이제 대량 번성이니까 3억 5천만 년 전 곤충 조상 탄생, 그 다음에 2억 5천만 년 전 거시식물에 의해서 곤충이 다시 또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에 곤충들이 엄청 번성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곤충은 이제 이것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그 해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해설사는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해설을 아우르는 컨덕터, 그 지휘자예요. 그리고 또 학자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교육자예요. 또 해설을 기획하는 기획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해설을 할 때 한 가지 용어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시 두 가지 용어를 이야기했었죠. 변태 하면은, 변태라는 말은 지극히 표준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어감이 이상하니까 뭐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변태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변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런데 탈바꿈이에요. 탈바꿈. 완전 변태 그러면은 완전 탈바꿈. 이제 불완전 변태는 불완전 탈바꿈. 그러니까 탈바꿈과 변태를 같이 알아야 돼요. 이제 좀 그래야지. 한 가지만 알고 있다가 여기 같이 온 탐방객들이 이제 또 탈바꿈 물어보면은 변태만 알고 있다가는 이제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야 된다, 영어를.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고, 분포학적으로는 동물 분포가 역시 곤충 분포예요. 여기서 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포유 동물들 이야기겠죠. 곤충도 동물이죠. 이 지구상 또는 우주상의 모든 스스로 움직이는 애들은 동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식물도 이렇게 막 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 이제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부북부, 신북부, 이제 이쪽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고 또는 동양고, 오스트레일리아고, 진열대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나눴어요. 별 크게 뭐 조금 요새는 이제 그 태풍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게 혼재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눠지진 않지만 지금까지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적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적어봐야 아무 도움 안 된다고 선생님 늦게 오셨죠? 다 여기 다른 선생님들 노래도 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또 이제 커피도 사내야 되고 다 이제 하는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삼신문항을 저자가 이렇게 4개 돼 있으니까 이 챕터를, 동물 챕터를 죄송하지만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이렇게 적거나 그러면 괜히 적으면 책만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적어도 또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젊었을 때 이야기. 선생님 저보다 한참 젊지만 저보다 젊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적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딱 적고 이거 돌아서면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적을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그렇죠? 항상 제 강의는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절대 적지 말고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차피 오픈북 테스트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저 제시를 해놨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곤충의 계통 분류 체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인디케이터가 안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네. 우리나라는 이제 총 곤충감이 28목 중에서 대벌레 붙이목하고 민벌레 목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26목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30목, 32목, 뭐 35목, 36목, 또 28목, 26목, 뭐 25목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정설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분류한 것은 제가 여기 교재를 쓸 때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하고 그 다음에 곤충학회하고 응용곤충학회에서 분류를 해서 딱 체계화한 것을 내가 저 다음 장에 도식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 26목이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학술적인 분야에서는 26목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특히 계문강목과 속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요새 교과서에는 종속 과목 단계로 되어 있죠. 거꾸로 일부는 계문강목과 속종. 근데 이제 계문강목과 속종으로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편해요. 그 손자부터 자식 때, 그 다음에 또 저 때,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백조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백조부터 내려오는 게 한층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문강목과 속종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기 선생님들은 이제 깊이 있게 여기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계문강목과 속종에서 이게 동물계가 있죠. 그렇죠? 이제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저 EBS 같은 게 옛날에 하면서 이제 그 옛날 대공원에 그 김정남 그 동물부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설명도 하고 그러죠. 동물계. 그 다음에 개문이죠. 지금은 누구를 따라가느냐면 곤충을 따라가니까 절지동물 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강국. 그 다음에 목이 나오겠죠. 목이 26개의 목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 다음 면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곤충강에서 28개의 목이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들 여기까지 이거 단관절 구화강, 이관절 구화강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이거 저 대학에서나 대학 중에서도 이제 생물학과나 이렇게 더 공부하는 분들이 아는 거고 사실은 고시하강, 신시하강 이것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정도는 고시가 뭐냐면 옛고자의 날개 십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밑에 단계라고 해서 하강이에요. 또 상강이 있어요. 강 위 단계. 상강, 하강, 뭐 이제 하목, 상목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고시 강이 뭐냐면은 옛고자의 날개시. 그리고 신시하강은 새신자죠. 지금 조금 늦게 이제 태어난 날개 형태. 이제 이 애들은 날개를 접을 수 있어요. 주로 날개를 접을 수 있고 이 애들은 날개를 못 접어요. 잠자리 태어날 때 이렇고 죽을 때도 이래요. 그래서 잠자리는 접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날개 있는 부위에 여기 엄청난 근육이 많아요. 엄청난 근육. 그것은 날개짓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접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접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힐 수가 있는 상태지만 잠자리는 못 접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파열돼요. 파열되니까 그때부터 접은 이후부터 살아서 돌아다니는 해도 불편하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다쳐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신시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날개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광시상목, 흑기상목, 막 이렇게 이제 내시상목, 이것은 이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분류한 분류 체계예요. 체계 내가 이제 그대로 적어놨고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떤 책에는 외시상목이라고 내시상목, 이 두 개를 합쳐서 외시상목, 여기를 내시상목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시상목은 이 애들은 번데기 과정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번데기 과정이 없는 애들. 두 가지로 나누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데기 과정이 있으면 애벌레 부를 때도 그 번데기 과정이 있는 애들은 유충이라고 해요. 다 유충이라고 하지 않고 애벌레라고 해요. 번데기 과정이 없으면 약충이라고 그래요. 그 약자가 저걸 활용할 수밖에 없네요. 저걸 활용해서 써야 되겠네. 약자가 한자로 비슷하다, 같아 그런 약자예요. 같을 약자, 비슷. 그러니까 메뚜기가 여기 메뚜기 목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어디가 있어요? 요 메뚜기 목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충 또는 애벌레라고 하고 번데기가 있으면은 이제 유충 또는 애벌레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얘들 여기 잠자리 목은 또 약충이라고 하지 않고 물속에 사는 그 잠자리 유충이라고 하는데 유충이라고 하지 않고 얘들은 또 수체라고 해요. 수체. 차이. 적지 않아도 돼요. 적을 필요 없어요. 다 적지 마세요. 적어서 참 도움이 안 돼. 집에 가서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고 또 적는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수체가 무슨 물 숫자에 채자가 정갈체예요. 정갈체. 물 속의 정갈. 왜 그러냐면 잠자리 이제 왕잠자리 같은 경우 보면은 수체가 뒤에 이렇게 무는 게 있어요. 정갈처럼 배 끝에서. 그래서 정갈이 배 끝에서 이렇게 물잖아요. 그래서 수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 얘들은 수체라고 하고 얘들은 약충이라고 하고 같을 약자, 비슷한 약자. 얘들은 유충 또는 이제 애벌레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곤충의 정의까지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저걸로 이야기를 좀 계문강목과 속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다른 거 말고 이제 종속과목 강문계 또는 계문강목과 속종만 알아도 이제 모든 생물은 거의 다 끝냈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은 이제 그 종간 잡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지만 동물들은 어느 정도 다 체계가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 동물에 대한 모든 분류 체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가 어차피 저게 있으니까 저걸 적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것만 알면은 이제 앞으로 해설하거나 그래 생활하는 게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곤충이 이제 한자로 이제 곤충이죠, 그렇죠?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사용해서 자기 문자들을 쓰고 말도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자를 못 쓰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인섹트와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서는 이제 인이 안쪽이잖아요. 섹트다 이제. 섹타, 이렇게 섹트를 나눈다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나눈다는 거죠. 마디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디로 되어 있는 동물이고, 한자로서는 형이나 이제 자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은 단지 벌레로 돼 있는데, 그 삼엽충 하면
삼엽충 예를 들면은 잎사귀가 3개짜리 석삼에 엽이 잎사귀 엽이에요. 그러니까 삼엽충 보면 이렇게 잎사귀가 3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충이 그 벌레가 아니고 그런 동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충이 동물 또는 곤충 또는 이제 벌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형처럼 그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자손이 있는 것이 곤충이다. 마디로 돼 있고 곤충의 특징 이야기하면 막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곤충의 특징 물어보면은 뭐 경륜이 있고 뭐 날개가 뭐 몇 개고 뭐 이렇게 그 어떤 책에 보면 곤충은 날개가 있고 거미는 날개가 없다고 잘못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곤충은 존목이나 돌존목은 아예 날개가 없고 또 변태 탈바꿈도 안 해요. 탈피를 안 해요. 또 탈피 껍데기도 안 벗어요. 허물도 안 벗어요. 탈피가 허물이죠. 탈바꿈과 허물도 안 벗어요. 존목이나 돌존목은. 그리고 파리목은 날개가 2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날개가 4개. 그러면 파리목은 왜 날개가 2개인가? 파리 보면은 목이나 파리들, 모기도 파리목에 속해요. 그러니까 또는 등에 이런 애들, 꽃에 앉아 있는 애들 이렇게 보고 이제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자, 파리목은 날개가 2개이기 때문에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곤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곤봉곤자를 써서 평형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2개의 날개는 이제 날개짓을 하는 거고, 나머지 뒤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는 그게 곤봉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년제 그 곤봉 가지고 이렇게 하죠. 소년제 알죠? 그 소년제 이렇게 곤봉 가지고 뭐 이렇게 또 평균대에 올라가서 왜 곤봉 갖고 올라가느냐면 몸의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장대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머리 공중 걷는 것도 다 평형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곤봉처럼 뒷날개가 뭉퉁하게 꼭 곤봉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평형곤으로 해서 이게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모기가 엥 하고 이렇게 사람한테 오기 전에 딱 정지 비행을 하다가 쭉 달라드는 것은 그 평형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미경으로 보면 평형곤이 보여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곤충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다른 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 곤충은 다리가 6개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각아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각. 이렇게 6개의 각이 무슨 뜻이에요? 다리각자. 그렇죠? 다리에 교각 세우는 거 있죠? 우리 사람의 다리 말고 어디 건너가는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세우는 것을 또 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각자가 다리각자니까 그 다리를 세운 거죠. 그래서 다리가 육각아문에 속하기 때문에 곤충은 다리가 6개이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자꾸 이제 잘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겸눈이 있고 혼눈이 있고 뭐 막 그러는데 곤충 중에 혼눈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주로 날아다니는 애들은 혼눈이 3개가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선생님들은 육각아문이니까 곤충은 다리가 6개인 생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저 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동물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저걸로 깊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이니까 5분까지 쉬었다가 할까요? 네. 다시 시작할 거예요.